석유의 나라, 사우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살 빈 자이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식량안보 전략국 국장이죠. 여러분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석유로 부를 누려온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토마토와 상추,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바꾸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사막에 농장을 짓는다는 건 미친 짓이라고들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미친 짓을 감행했습니다. 단지 기술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불모지 사막의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리야드의 풍경은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호화로운 왕궁.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우리의 취약점이 보였어요. 식량 자급률 15% 미만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석유는 팔 수 있지만 식량은 빌릴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장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죠. 누구도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석유로 번영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지하수 고갈,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우리의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요. 제 말을 듣는 동안 에너지부 장관 하메드는 펜을 돌리며 지루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석유에 대한 맹신이 있었죠. 파이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돈이 있잖아. 식량은 언제든 살 수 있어. 하메드의 말에 다른 장관들도 동조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건조한 바람이 부는 시골 마을, 그리고 말라버린 바닷에서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에게 말씀하셨죠. 파이살, 물과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굶주림을 피할 수 없단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져 평생 식량 정책을 연구하게 된 계기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모두 들어보세요. 작년에 전 세계 곡물 가격이 30%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밀 수입이 40% 감소했고 이집트와 인도는 식량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후 공급망은 아직도 불안정하죠. 우리가 돈으로 식량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제서야 몇몇 장관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직접 키워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어릴 적 시골 마을에서 자라며 느꼈던 무력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말라버린 바닷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기억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막에서도 자라는 농장을 만들겠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했지만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도 넓은 땅도 없는데 어떻게 식량 자급률 50%를 달성했을까? 도착했습니다. 파이살 국장님. 차가 멈춘 곳은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농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도시적인 느낌이었죠.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저를 보며 한국농림부 과장 김주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농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형광색 보랏빛과 푸른빛이 어우러진 인공 조명 아래 선반마다 푸른 작물들이 가득했어요. 햇빛 한 줄기 없는 이곳에서 상추, 토마토, 바질, 딸기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제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런 반응이십니다. 저는 민지성입니다. 이 스마트팜 연구소의 총괄 책임자예요. 민지성 박사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저를 농장 안으로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수직 농장이라고 합니다. 면적 대비 생산량이 일반 농장의 100배예요. 물 사용량은 95% 절감되고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죠. 선반 위에 자라는 상추를 만져보니 놀랍도록 싱그러웠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 했어요. 좁은 땅, 불안한 날씨 속에서 버티려면 우린 똑똑한 농사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민지성 박사의 말에 깊은 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각 작물마다 최적의 환경 조건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빛의 강도와 파장, 영양분의 농도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었죠.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제 말에 민지성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혁명이라기보다 적응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농업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점인 IT와 결합해 새로운 길을 찾은 거죠. 수경재배 시스템 옆에 서서 물방울이 뿌리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였어요. 사우디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술이었습니다. 사막에서도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민지성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사막이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일조량이 풍부하니까요.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술이 사우디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저를 움직이게 했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와 결단뿐이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후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과의 협약을 맺고 사우디 북부 타북 지역에 시범 스마트팜을 세우는 것이었죠. 부푼 기대를 안고 계획서를 들고 강요 회의에 참석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파이살, 당신 정말 사막에 농장을 지으려고? 재무장관 칼리드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냉랭했어요. 네, 그리고 이 계획은 실현 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증명했죠. 제 확신에 찬 대답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은 회의적인 표정들로 가득했습니다. 농업부 차관 압둘라만은 성난 얼굴로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왜 우리가 한국에 의존해야 합니까? 유럽과 미국의 농업 기술도 있는데 말이죠. 그의 말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유럽계 대형 농업기업 아그로텍과 친분이 있는 관료들의 반발이 거셌어요. 그들은 이미 아그로텍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죠. 외국 기술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에너지부 장관 하메드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파이살, 조심해. 왕실 일각에서도 이 계획에 회의적이야. 내가 실패하면. 그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제 정치적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그럼에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세자께 직접 보고를 올려 작은 규모로라도 한 달만이라도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도 제 개인적 책임 하에서였죠. 타북 지역의 허허벌판에 첫 삽을 뜨던 날 하늘은 쨍쨍했고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은 땀을 흘리며 장비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 곁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국장이라는 직함을 잠시 내려놓고 작업복을 입고 손에 흙을 묻혔죠. 파이살 씨, 이렇게 직접 일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민지성 박사가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설치 작업 중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고 다음 날 아침에는 일부 장비가 도난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지 노동자들마저 여기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며 하나둘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밤에 텐트에 홀로 남겨진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헛된 꿈이었을까? 그때 민지성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단지 도구입니다. 이걸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작동하죠. 그래, 지금 필요한 건 기술만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은 팀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그저 농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심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요. 한 사람이라도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제 말에 한국 기술진들이 먼저 박수를 쳤고 이내 남아있던 현지 노동자들도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낮의 폭염과 밤의 추위를 견디며 한 달간 밤낮 없이 일했어요. 마침내 유리 온실이 완성되고 내부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심을 준비가 드디어 끝난 거였으니까요. 시스템 가동 첫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유리 온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바깥은 메마른 사막이지만 이곳은 생명력이 넘치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어떤가요, 파이사 씨? 마음에 드세요? 민지성 박사가 환한 미소로 물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온실 내부는 완벽하게 제어되는 생태계였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LED 조명은 햇빛의 스펙트럼을 그대로 재현했고 벽면을 따라 설치된 수경재배 시스템에서는 물이 순환하며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공기 중의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정밀하게 조절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농장이 아닙니다. 민지성 박사는 중앙 제어 시스템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물을 키우는 공장입니다. 단 1리터의 물도 낭비되지 않아요. 그녀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천장의 LED 색상이 변했습니다. 보라색 빛이 더 강해졌어요. 지금은 토마토의 과실 형성기라 특정 파장의 빛이 더 필요해요. 각 작물마다, 심지어 같은 작물이라도 성장 단계마다 최적의 환경 조건이 다르거든요. AI가 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제어실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빛, 영양소 공급량,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연구소와도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 능력입니다. 민지성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우디의 환경에 맞게 스스로 최적화되죠. 매 수확마다 조금씩 더 나아질 겁니다. 토마토 모종이 심어진 구역으로 가보니 이미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성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토마토는 일반 농법 대비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예상하고 있어요. 게다가 당도도 높고 보관 기간도 길죠. 그때 한 기술자가 다가와 귓속말로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일부 노즐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민지성 박사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응했어요. 누수 감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B구역의 수압을 15% 낮추세요. 그리고 예비 노즐로 교체할 준비해주세요. 그녀의 침착한 대응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모든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지성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혁신은 없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수백 번의 실패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곳에 적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예요. 그날 저녁 농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온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사막 한가운데서 빛나는 유리 온실은 마치 희망의 등대 같았어요. 내일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식물들이 얼마나 자랄지 기대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우디의 불모지 사막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거였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농장을 방문하며 작물들의 성장을 지켜보았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현지 직원들도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죠.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늘의 결과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할 테니까요. 준비되셨나요? 민지성 박사가 수확용 가위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긴장되네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3개월 동안 이 토마토들은 완벽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결과는 분명 좋을 겁니다. 첫 번째 토마토를 따는 순간 그 무게와 색깔에 놀랐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탱탱한 촉감. 사막에서 자랐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했어요. 이걸 잘라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고 민지성 박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칼로 토마토를 반으로 자르자 즙이 흘러나왔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주변에 퍼졌어요. 한 조각을 맛보니 놀라울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재배된 토마토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믿을 수 없군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사전에 초청한 언론인들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국영 방송사, 주요 신문사, 그리고 몇몇 국제 언론까지 모두의 관심이 이 작은 농장에 쏠려 있었어요. 저는 수확한 토마토를 들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정말 이게 사우디에서 자란 겁니까? 알자지라 TV의 리포터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한국의 기술, 사우디의 결단, 그리고 이 땅이 만든 결실입니다. 기자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토마토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 물었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놀랍군요. 정말 달콤합니다. 다른 기자들도 맛을 보기 시작했고 곧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반응이었죠. 이 토마토는 전통 방식보다 당도가 30% 높고 수분 사용은 90%나 줄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지성 박사가 기술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토마토뿐만 아니라 상추, 딸기, 바질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사우디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떠난 후 민지성 박사와 저는 온실 안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냈고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농업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친절했어요. 파이살, 자네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를 보았네. 오늘 오후에 내가 직접 농장을 방문하고 싶은데 괜찮겠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친 짓이라 불리던 제 프로젝트가 갑자기 주목받는 혁신이 되었죠. 사막에서 토마토를 키운다는 불가능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자연은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수확 이후 일주일이 지난 저녁, 갑작스러운 기상 경보가 울렸어요. 사우디 역사상 최악의 모래 폭풍이 타북 지역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이살 씨, 지금 바로 농장으로 와주세요. 관리자 아흐메드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급히 농장으로 달려갔을 때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지평선에서부터 거대한 모래구름이 벽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비상상황실로 직행했어요. 민지성 박사와 기술진들이 모니터를 지켜보며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민지성 박사의 표정은 이전에 본 적 없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모래로 덮이면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온실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온실 내부 온도가 이미 위험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습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요. 시스템 오류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렸어요. 백업 발전기는요? 가동 중이지만 최대 4시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래 폭풍은 최소 72시간 지속될 전망이에요.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면 작물은 2시간 내에 모두 죽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 칼리드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울 연구소에 긴급 연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서울 연구소와 화상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아침 시간이었지만 비상 상황을 알고 모든 연구진이 모여 있었어요.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민지성 박사가 말했어요. 연구소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잠시 후 한국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화산재 상황을 대비해 만든 슬로우 생존 모드를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작년 제주도 화산 분화 가능성이 있었을 때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민지성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파이살 씨, 이 모드는 식물을 생장이 아닌 생존에 집중하게 해요. 전력을 90% 줄이고 작물은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죠. 부작용은요? 저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생장은 완전히 멈추고 수확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안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시스템을 전환합시다. 지금 당장요. 기술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코드 입력과 시스템 재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온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물 공급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작물들이 마치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민지성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래 폭풍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1000개의 기차가 동시에 지나가는 것처럼 들렸어요. 건물이 흔들리고 창문에 모래가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농장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를 확인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은 줄어들었지만 놀랍게도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작물들은 마치 숨을 죽인 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72시간이 지나고 폭풍이 잦아들었습니다. 피로감에 지친 저희 팀은 조심스럽게 온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작물이 살아있었어요. 조금 시들어 보였지만 단 한 그루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적 같았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민지성 박사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이 순간,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이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것은 미래였습니다. 사우디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세계 식량 안보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죠.
이 소식을 정부에 알려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테니까요. 모래 폭풍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국왕 직속 회의에 초청받아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했어요. 회의실에는 처음 제 아이디어를 비웃었던 그 장관들이 다시 앉아 있었지만 이번엔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파이살 빈 자이드 국왕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보여준 결과는 놀랍네. 특히 그 모래 폭풍 속에서도 작물을 살려낸 기술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국왕은 즉각 스마트팜 전국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00개 농장의 시스템 설치, 그리고 저는 농업혁신 총괄위원장으로 임명되었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유럽계 대형 농업기업 아그로텍의 CEO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어요. 파이살 씨, 축하합니다. 당신의 성공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아그로텍은 세계 최대 농업기술 기업으로서 당신과의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독점 계약으로요.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아그로텍의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프로젝트를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 기술은 독점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건 함께 사는 법이니까요. 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권리가 없다면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건 우리 국가의 식량 안보, 나아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때 더 빠르게 발전하죠.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연구진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민지성 박사는 제 결정에 지지를 보냈어요. 파이살 씨가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오픈 스마트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기본 기술을 공개하고 사우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타북을 시작으로 리야드, 제다, 담맘까지 불과 6개월 만에 50개의 스마트팜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현지 농부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그들이 직접 시스템을 배우고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한 노인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내 평생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기적은 처음 봅니다. 이제 내 손주들도 이 땅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겠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황량했던 사막에 새로운 가능성을 심는 것이었죠. 기술 공유 정책은 예상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시스템 개선안을 제안했고 현지 엔지니어들이 사우디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기능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시 그 기술을 한국과 공유했고 양국의 협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지성 박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스마트팜에서 자란 첫 번째 토마토의 씨앗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씨앗이 아니에요. 민지성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든 미래의 상징이죠. 저는 그 씨앗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이 씨앗이 사우디 전역을 푸르게 만들 수많은 농장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2년 후 리야드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사우디 최초의 식량 자립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온 대표단들이 참석했어요. 제가 연단에 오르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죠.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를 믿어준 사람들, 그리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지금은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된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석유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땅을 살리는 기술로 미래를 짓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잊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믿음이 있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년 전, 우리는 타북의 작은 온실에서 불가능을 시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비웃었죠. 하지만 오늘 사우디 전역에 300개가 넘는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15%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화면에는 타북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스마트팜 건설 과정과 다양한 작물들이 자라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토마토, 오이, 상추뿐 아니라 이제는 밀과 쌀까지 시범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첨단이 아니에요.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이해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협력의 가치였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있는 민지성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화답했어요. 지난 2년간 그녀는 서울과 리야드를 오가며 프로젝트를 지원해왔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죠.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이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지구 온난화와 식량 위기에 대응할 것입니다. 석유가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 농업 기술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자 환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인사를 건넸지만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민지성 박사를 향했어요.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어요, 파이살 씨. 민지성 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했던 일이죠. 그날 오후, 우리는 타북의 첫 스마트팜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10배로 커졌고 다양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특별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민지성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배추와 무, 고추가 자라고 있는 곳이죠. 푸른 배추밭을 바라보니 신기했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자라는 한국의 배추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곧 이곳에서도 김치를 만들 수 있겠네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이에요. 발효 과정을 통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가도 높아요. 민지성 박사가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 프로젝트 같군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우리는 석양이 지는 농장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붉은 태양이 사막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2년 전 이곳에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이런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막은 더 이상 불모지가 아니죠.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파이살 씨, 민지성 박사가 문득 물었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성공할 거라 확신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간절함은 있었죠. 어릴 적 어머니가 말라버린 바닷에서 울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네요. 믿음,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작물들은 이제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식탁 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희망을 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장을 떠나기 전 저는 묘목장 한켠에 보관해둔 특별한 씨앗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수확의 토마토에서 얻은 그 씨앗들이 이제는 수천 개로 불어났어요. 이 씨앗들이 앞으로 더 많은 농장에 심어지고 더 많은 희망을 퍼뜨릴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그 기적의 농장이 어디인가요? 라고 묻는 이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 만든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이제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막에 피어난 이 희망의 씨앗 바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만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파이살 빈자이드,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